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타이슨 푸드입니다. 일단 타이슨 푸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육류 시장, 전 세계적인 육류 시장에 좀 주목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육류 기업 중에 하나이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1등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2등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쉽게 말해서 전 세계적인, 특히 미국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육류의 유통기업이다, 유통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가공식품도 하고 있어요. HMR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이제 판매, 제작,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 소고기가 가장 많겠죠. 소고기가 비중으로 36%, 닭고기가 31%, 돼지고기가 10%, 나머지 HMR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키우고 있어요. 아주 빠른 성장력을 보이고 있고, 현재로서는 20% 이상까지 지금 비중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이러한 브랜드력과 유통력을 살려서 HMR, 가정 간편식에서도 꽤나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타이슨 푸드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투자라던가 아니면 지분 인수 등을 보더라도 이 HMR 시장, 특히나 이 대체육 시장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 육류의 가격과 그리고 육류의 소비량이겠죠. 일단 보시면 이 타이슨 푸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슨 푸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배당률도 매년 8년 이상 동안 배당금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가 알 수 있어요. 특히나 가면 갈수록 이 육류 소비량, 특히나 신흥국들 위주로 육류 소비량이 아주 많이 증가하면서 타이슨 푸드의 매출도 꽤나 좀 안정적인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소비량뿐만 아니라 이 가격이죠, 가격. 어, 미국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올해 1분기 대비해서 육류의 가격이 50% 이상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달걀, 생선류, 곡류 등을 합해도 20% 이상이 폭등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가격 형성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이유가 역시나 공급량이 많이 줄었죠. 최근에 이제 기후 이변이라던가 혹은 전염병, 특히나 이제 중국의 ASF로 인해서 많은 육류의 그런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신흥국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육류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1인당 GDP가 점차 증가하는 나라들 위주로,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라던가 아니면 중국도 있고요, 인도 이런 국가들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고기의 소비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음, 이 기업이 배당의 성장과 더불어서 꾸준히 매출의 성장을 통해서 이 경기 방어주적인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겠구나. 특히나 이 육류의 가격 상승도가 전혀 줄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올해에도 제 생각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비욘드 미트를 좀 본 적이 있어요. 비욘드 미트에 대해서 분석도 해드렸었고, 저 역시나 비욘드 미트의 그런 제품을 10번 이상 먹어봤습니다. 네, 10번 이상 먹어보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깊게 분석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대체육 시장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대체육 시장에 괄목할 만하게 성장할 것이고, 특히 이제 연구 자료들을 보더라도 2040년대까지 육류의 소비량, 그러니까 육류의 비중, 이런 것들이 만약에 100%라고 한다면, 현재는 거의 99%죠. 100%라고 한다면 이게 7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2040년까지 20년밖에 안 남았죠. 이 30% 이상의 비중을 대체육 시장이 이제 차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어마무시한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성장성이에요. 지금 보시면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도 131달러대에서 말씀드렸었고, 대략 한 3달 전이죠. 3달 전에 이제 비욘드 미트 제2의 테슬라는 농업에서 나온다. 식량 대전환에 투자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는 꽤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 비욘드 미터를 보더라도 현재 150달러이기 때문에 대략 한 15%가량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만큼 저는 대체육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비욘드 미트만을 보고 있지만
이쪽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비욘드 미트가 아니라 타이슨 푸드예요. 타이슨 푸드. 거의 문어발식으로 이 배양육 관련된 회사의 지분을 마구잡이식으로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는 임파서블 푸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가장 유명한 기업들이 임파서블 푸드, 비욘드 푸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제품이 실제로 나와 있는 기업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여전히 좀 연구 단계이고 여기에 대한 마케팅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욘드 미트와 임파서블 푸드가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큰 규모의 그런 기업이라는 점인데 이들 기업의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있긴 합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바로 이 콩이라는 거예요. 콩 혹은 식물. 이 콩이나 식물을 통해서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단백질을 다시 고기의 맛이 나게끔 이제 만드는 것이 이 비욘드 미터 임파서블 푸드인데 여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은 맞아요. 뭐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맛이 확실히 좀 고기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살짝 좀 질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톡톡 씹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간혹가다 떡갈비 먹을 때 이제 좀 씹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식물성 고기, 특히 콩으로 만드는 고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차세대 대체육 같은 경우에는 배양육이에요. 배양육. 이 배양육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동물의 세포 혹은 동물의 단백질에서 이 줄기세포를 그러니까 지방세포라던가 줄기세포를 빼냄으로써 이를 배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고기를 만드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복제 고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배양을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도 있고 조금 더 빠르게는 3D 프린트로 만드는 과정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향변은 조금 달라요. 다만 저는 3D 프린터든 아니면 배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든 결국에는 이 시장의 가장 중점적인 기술은 저는 이런 콩고기가 아니라 배양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양육에서도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바로 타이슨 푸드예요. 타이슨 푸드.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 이쪽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대체육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 만한 그런 기업이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꾸준한 실적 성장이 가능한 그런 매우 안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소고기라던가 돼지고기 수입량 그리고 수요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체육이라는 시장이 좀 더 커지는 상황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역시 타이슨 푸드고요. 특히 이제 소규모적인 지분 투자를 비욘드 미트도 했고요. 멤피스 멤버라고 가장 혁신적인 이제 배양육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여기서도 거의 주요 주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인수합병을 한다거나 혹은 지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체육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의 육류 시장이 작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사실 저는 타이슨 푸드 입장에서는 기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무엇보다 이 육류 소비 시장 자체가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가격 자체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꾸준히 늘려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주주 친화적이에요. 배당금을 매년 8년 이상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고 분기 배당입니다. 1년에 4번 배당을 합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ROE를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ROE도 매년 10년 이상 15% 이상을 내고 있는 것이고 영업이익률도 8% 정도 매년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가격이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역시나 좀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앞으로 최대 쟁점이 이제 배양육 시장에서도 타이슨 푸드가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이제 임파서블 푸드 그리고 비욘드 미트뿐만 아니라 이 타이슨 푸드도 완두콩을 이용해서 인공고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HMI 형태로 스낵 형태로 지금 판매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저는 가장 안정적인 이제 육류 관련해서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자면 결국에는 이 타이슨 푸드가 가장 좀 먼저 좀 회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2등 기업이고 미국 1등 기업이라는 점에서 KFC, 맥도날드, 버거킹, 월마트, 크로거, 코스트코, 스타벅스까지 대부분의 이런 메이커 브랜드들에 다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때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홍보를 해야 될 때마다 가장 강력한 유통망을 통해서
아마 손쉽게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안정적인 그런 배당이라던가 아니면 성장성을 봤을 때에도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슨 푸드에 대한 분석이었고, 육류 소비 시장 그리고 대체육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